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반성해도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잠시뿐 그 사람의 인성이나 행동은 죽어서야 변한다는 걸 지금에서야 배우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시내에 적당한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이혼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이곳에 올라온 여러 사연들을 보면서 과거 제 이야기도 떠올라 사연을 간략히 적어 보내봅니다. 남들은 돈이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지만 저는 말 그대로 남편의 음주 습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요. 이혼 전 저는 항상 남편에게 말했었습니다.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만은 절대 용납 못해. 그건 사람 죽이려고 준비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너무 빡빡하게 산다고 했지만 제가 아버지를 음주 운전자에게 잃었다고 한 뒤로는 저는 말을 보태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했죠. 남편이 그렇게 쉽게 생각한 이유는 시댁의 술 문화 때문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술을 좋아했고 음주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만난 아주버님과 형님까지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저는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을 했고 시댁 식구들과는 온 정이 다 떨어져서 결국 연을 끊고 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저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는 에어컨 소리 기사였습니다. 여러 집을 돌며 에어컨을 설치하고 고장나면 수리해주는 일을 주로 했죠. 저는 당시에 적당한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미용실로 에어컨을 설치해주러 온 남편과 우연히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참 잘했고 정말 쉬지 않고 저를 웃겨주며 항시 입으로 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음이라곤 술을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일도 착실히 하고 가정에서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이 일을 해도 발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서라도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남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것을 신기했고 유튜브야말로 돈을 버는 아주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더더욱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죠. 생각을 해봐.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력서를 써야 하고 스펙이 좋아야 하잖아. 세상에 스펙 없이도 머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런 인재들은 기업들은 못 알아보잖아. 남편은 거의 유튜브를 찬양하다시피 했고 저는 기존의 업무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카메라를 켜놓고 술을 마시며 안주거리를 먹기도 하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컨텐츠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채널에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남편은 나날이 인기를 끌어가서 인터넷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돈을 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도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끌다 보니 입소문이 나면서 당연히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죠. 회사 직원들에게 홍보한 것이 위에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 유튜브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방송하느라 근무 태만이 됐다는 둥 하면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이를 관두었습니다. 그 당시 월급만큼이나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이라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때부터 남편은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본업으로 시작하면서 더욱 영상에 집중했고 적극적으로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해지면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 생활비도 자연스레 늘어났고 자금적인 여유가 생겨 시댁과 친정으로 이런저런 선물들도 보냈죠. 전복이랑 각종 비싼 해산물부터 한우와 전자기기까지 그동안 사지 못했으나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종종 사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홀로 사셨는데 남편이 보내준 선물들로 사위 하나 잘 들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시댁에는 그 비싼 안마의자까지 할부로 긁어서 보냈습니다. 덕분에 시댁은 난리가 났죠. 아이고, 대체 돈을 얼마나 잘 벌길래 이런 것까지 보내냐? 어? 시부모님은 남편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남편에게 전화를 내서 뭐가 얼마더라, 뭐가 그렇게 몸에 좋더라, 누구네는 사위가 뭐를 사줬더라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바로 결제해서 시댁으로 보내곤 했죠. 그러나 마냥 돈을 잘 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컨텐츠도 하다 보면 소재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레파토리는 질려서 사람들이 더는 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와 아들을 컨텐츠에 끌어들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시선을 끌만한 제목들이란 제목들은 다 따라하면서 저와 아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가끔은 그 소재가 너무 눈뜨고 못 볼 정도라 제게 수치심을 주기도 했고 아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가족이 있다면 알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짜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짜고 하는 거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채널을 시댁 식구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도 보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컨텐츠고 뭐고 나 진짜 기분 나빠. 이런 거 하지 마. 한 번은 정말 참을 수 없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며 말렸죠. 이건 아들이랑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했어요. 댓글에도 간혹 그런 안 좋은 반응들이 올라왔으니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댓글들을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이 댓글이 다 지능적으로 다는 댓글들이야. 진짜 당신이랑 우리의 걱정하는 건 줄 알아? 자신이 잘 되니까 배알이 꼴려서 걱정해주는 척 다는 댓글이라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라도 이런 댓글 단다고요. 남자인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자인 저는 기분이 나쁘고 아내로서 수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내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부끄럽다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수익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 컨텐츠가 돼야 이 정도 돈이 나오는 거야. 알아? 봐봐. 얼마가 나오는지. 남편은 순수익 페이지를 보여주었고 정말 0이 여러 개 붙은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일이다 보니 여태 잘 버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버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달에 몇백만 원을 벌어들이니 1년이면 1억 원 훌쩍 넘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컨텐츠에 집착을 하는지도 알 것 같았죠. 이래도 싫어. 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고민했지만 길게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이런 콘텐츠로 시선을 끄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유튜버들의 채널을 통해 어떤 콘텐츠로 흥하고 어떤 식으로 망하는지 보았으니까요. 길게 내다보고 해. 이거 잠깐이야. 이런 걸로 계속하다 보면 말 나온다고. 좋은 콘텐츠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며칠 동안 싸움을 하게 됐고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 말을 꺼냈습니다. 술상이 차려져서 시댁 식구들 모두 술을 걸친 상태라 조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였죠. 나름 좋게 말하면서 시부모님이 남편을 설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야 좋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올해 이 일을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한평생 이런 컨텐츠를 짜서 영상을 올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들은 모르는 소리 말라고 영상이 심심하면야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아내로서 협조나 잘하라고 하는데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거부라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하도 술을 마셔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안전하게 새로운 괜찮은 콘텐츠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하신 말 못 들었어? 조금 과장된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남편은 아무리 제가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설득도 못하겠어 제가 나오는 컨텐츠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찍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나오는 컨텐츠가 조회수가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꼭 그렇게 나와야겠어? 당신 채널이지 내 채널이야? 당신 컨텐츠로 잘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싫다잖아. 돈 더 올려줘? 내가 출연료도 주잖아. 안 줘도 되니까 안 나올래.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은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만 출연해주면 바짝 벌어들이고 내년부터는 괜찮은 컨텐츠를 새로 구상해 본다고요. 그때까지만 협조해달라고 하기에 결국 합의를 받습니다. 대신 새로운 컨텐츠를 짤 때 제 의견도 물어보고 시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새로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소재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듣고 수정할 부분을 이야기해서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편집본은 또 이상하게 변해서 제가 한숨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얼굴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동네 주민들이 알아본 것인지 안티들이 제 미용실을 찾아낸 건지 홍보용 SNS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관리 좀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런 영상 올리면? 어떤 와이프가 저런 걸 당해주고 그냥 웃으면 넘깁니까? 아무리 짜고 치고 하는 걸 하지만 너무하네요. 애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제 미용실 고객들까지 알게 되니까 점점 연락이 오고 문의가 와서 난감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이 맞지 않았던 고객들은 놀라서 발길을 끊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채널에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미용실 오시는 고객들도 그렇고 말이 많이 나와. 아니 진짜 사람들 웃기네. 뭐 얼마나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남편은 그 사건으로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이상 컨텐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미용실 손님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몇십만 원 주고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죄다 남편 돈으로 하러 오는 걸걸? 무슨 소리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돈 직접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다 맞벌이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자기 돈으로 벌기야 하겠지. 근데 남편만큼 더 많이 벌겠어?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남편들이 벌게 하고 집에서 아이 키울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사상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애 키우는 여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저 집에서 편하게 애 보며 남편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는 여자들이라고요. 듣다 보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말 웃기게 한다? 애 키우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누가 쉽대? 밖에서 일하고 오는 것보다야 집에서 내 아이 키우는 게 더 쉬울 거라는 거지. 누가 나보고 애 키울 거냐,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올 거냐고 물으면 난 나가서 돈 벌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애 키워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지. 남편은 제 말에 발끈해서 소리쳤습니다. 샵에 오는 손님들 말만 듣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고요. 그 손님들 대여섯 명 합쳐도 자기보다 돈 못 번다면서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처가로 보낸 돈이랑 선물만 해도 얼만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하길래 저는 열불이 터져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애 키우는 여자들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날 남편과 크게 싸우고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올린 컨텐츠 하나가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꼬집기 시작하니 남편도 놀라서 바로 영상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과의 말을 올린 뒤 제가 했던 설득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과장된 영상에 혈안이 되어 있어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다면서요. 항상 언제까지 이런 영상으로 돈을 버는 건 괴롭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오히려 이참에 컨텐츠를 바꿀 수 있도록 멈추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겁니다.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제 말을 그대로 옮겨 말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자숙의 시간을 가진 남편은 그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맞고 컨텐츠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기에 저도 사과를 받아주었고 앞으로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 시도했지만 전처럼 조회수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 사건 이후로 구독자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혀 조회수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한 번은 반려견 컨텐츠를 찍겠다면서 어린 강아지를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더라고. 예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기도 했고. 남편은 자신이 배운 게 따로 없이 기계 쪽으로만 일을 해왔다 보니 그쪽으로 기술적인 영상을 찍어볼까도 했지만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선택한 것이 강아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컨텐츠 목적으로 강아지를 데려온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저랑 아들이 좋아하니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은 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랐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강아지가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연 저 개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번 영상을 찍는 거 말고는 잘 관리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강아지를 중점적으로 케어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로 전복 한 박스와 대게 한 박스가 도착한 겁니다. 보낸 이를 보니 시모였죠.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맛있게 먹으라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를 주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그네한테는 대게만 보냈으니까 전복 받은 건 말하지 말아라. 알겠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런 좋은 거 있으면 남편이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사서 형님네랑 어머님네 보낼게요. 아유, 그 생각 못했네. 전복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당부해놨습니다. 형님네는 대게만 보냈으니 전복 먹은 거는 말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그걸로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랐던 것이죠. 얼마 뒤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아, 엄마, 얼마 전에 보내준 대게랑 전복 잘 먹었어요. 저는 놀라서 순간 뜨끔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설마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말해버린 건가 싶었지요. 술이 취하면 남편은 속에 있던 이야기까지도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시모도 놀라서 형님네 눈치를 보았습니다. 전복을 받았어요, 서방님? 아유, 그냥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었는데 너희 주기는 좀 그래서 작은 애들 보내줬다. 애써 웃으며 시모가 변명을 했지만 남편은 쐐기를 박듯이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좀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좀 구할 수 없냐고 하면서 돈 좀 드렸더니 보내주신 거예요. 형네 보낸 대게도 같이 내가 사라고 해서 사셨지. 내가 드린 돈으로 시모가 형네까지 챙긴 거라고 생색을 내듯이 말하자 형님과 아주버님도 더 말을 보태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시모가 따로 사신 거지만 어쨌든 남편이 잘 벌고 나서부터 용돈을 올려서 드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모도 남편이 보낸 돈으로 산 것이 맞기에 웃으며 맞다고 하시는데 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착잡했습니다. 굳이 그걸 형님이랑 아주버님 앞에서 말해야 했나 싶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남편은 굳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써서 그렇게 사준 거나 다름없으니 생색을 낸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 돈 벌고 나서 시댁이 하도 잘해서 형님네가 비교당하는 거 몰라? 형님 표정 진짜 안 좋았어.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나 어렸을 때는 내가 비교당했어. 형은 공부도 잘해서 공무원 하는데 난 공부 안 돼서 에어컨 설치하고 다닌다고. 남편은 자기가 그 정도 칭찬도 못 듣냐며 비교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제법 상처였는지 말하는데 더는 말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잘 벌어서 그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미용실 출근을 했더니 형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갑자기 과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예기치 못한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의 국영수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서울대생이시거든. 서울대라 조금 페이가 높아. 그래서 말인데 같이 하면 조금 할인이 든다고 해서. 과외 비용을 들으니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아이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바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형님네 집으로 애를 보내 과외를 받게 했고 2주 동안은 나름 괜찮게 진행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외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너무 이상하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과외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뜨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수학이나 영어는 나름 배우면 곧잘 하는데 언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야 공부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쓰는 언어들이 조금 거칠어요. 수업 내내 거친 단어와 용어를 써서 자꾸만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나 싶어 물었더니
선생님 입으로 직접 아이가 썼던 단어들을 말해주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죄다 남편이 인터넷 방송에서 떠들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중에는 뜻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용어를 너무 남발해서 진도를 빼기가 힘들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싶어 아이에게 그런 단어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애 아빠가 유튜버라서 조금 그런 단어를 쓰긴 했어요. 제가 주의를 주고 나쁜 단어는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린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 입장에서야 부모인 아빠가 쓰는 단어이니 그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의를 주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단어 선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이 들면 다 쓰는 언어라고 하면서도 아들에게 조심하라고는 하더군요. 친구들끼리는 써도 어른들 앞에서는 쓰지 말라고요. 그 뒤로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전보다 높게 나와서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외를 시키니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겼고 그때도 시부가 술상을 차리라고 해서 거하게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전 술을 마신 남편이 또 말실수를 할까 싶어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남편은 실수하지 않고 좋게 좋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형님이 갑자기 과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과 같이 과외를 받고 있는 시조카 성적이 엄청 높게 나왔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역시 아빠랑 엄마 닮아서 공부 머리가 있네. 그러게 아주 장하다 내 손주. 시부모님은 어지간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구나 칭찬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시부가 한 말이 남편의 심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 다음에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 알겠지?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애한테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학구열에 불태우고 공부 못해서 못난 인생이라고 하면 애가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다른 일로 성공할 재능이 있음에도 그 길로 밀어주지 않고 공부만 요구하면 자꾸만 적성에 안 맞는 일 때문에 실패만 겪어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을 얼굴이 터져라 붉어져서 말하는데 취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에 그런 소리를 시부에게 들었다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냐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거기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공부 잘해서 나쁠 거 있냐?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맞지. 공부 못하면 훌륭한 사람 못 됩니까? 나쁜 사람 됩니까? 아니, 왜 말이 또 그렇게 되냐? 남편은 어렸을 때 자기 보고 공부 못한다고 욕하시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나서 제가 말렸습니다.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면 좋고 공부가 좀 부족해도 다른 거 잘하면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시험 성적 가지고 벌써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이 나이에는 학습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나름 가라앉는데 이번엔 형님이 발끈해서 말하는 겁니다.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영재들이 괜히 영재 소리 듣는 거 아니다. 일찍이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가 되는 애들이니까 하는 것이라며 자기 아들은 공부가 되는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던 말에 그렇게 발끈하는 것 보고 저는 복장이 터져서 이 형님이 대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을 텐데 갑자기 과외일로 지적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과외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유튜버라서 단어가 너무 거칠어 수업 진전이 안 나간다고 하던데. 언어 교정을 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형님은 자기 아들이 제 아들 때문에 수업을 같이 듣는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지금이라도 같이 과외시키지 말자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발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남편은 소리치며 술잔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덕분에 잔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서 식구들 모두가 놀랐죠. 남편이 자신이 쓰는 말은 거친 말이 아니라 속 시원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옳게 바르게 잘하라고 어른들이 가르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고 하며 공부 좀 못해도 어떠냐고 외쳤죠. 내 아들이 공부 잘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작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간 형이 지금 뭐합니까? 고작 공무원 하죠? 고작 공무원이라니요. 세상에 그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딨다고 고작 공무원이래요?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거친 말 쓰는 나한테 돈 빌립니까? 순간 그 말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주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저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남편은 맞지 않냐면서 빌려간 2천 언제 갚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형님은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빌릴 일이 뭐가 있었냐고 하자 아주버님이 발끈해서 외쳤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1,800만 원이지. 말은 바로 해. 당신 정말 돈 빌렸어? 아니 왜? 형님의 화에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얼마 전 같이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는 겁니다. 전 놀라서 아주버님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일반인이지만 아주버님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음주운전에 걸린 것은 이미 두 번째였습니다. 1차 때는 150만 원 벌금을 냈다가 2차로 또 한 번 걸리고 나서는 일이 커진 것이지요. 형님의 표정을 보니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그제야 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형님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난리 나서 벌금 1,800만 원 선고받았고 그거 돈 바로 못 내겠다고 나한테 빌려달라 했잖아. 곧 갚는다고 해서 빌려가 놓고 그 뒤로는 영영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형이라서 그저 동생으로 참아줬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참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본래 공무원은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파면이나 강등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걸 하도 빌어서 결국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내고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정직만 내렸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요. 형님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죠.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고작 그 실수 2번 가지고 파면이나 강등은 아니잖아요. 형님은 벌금도 제대로 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음주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기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또 한 번 남편을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니까 가족으로서 형한테 그 정도 돈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음주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형수 말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형이 사정사정해서 자신이 돈을 내준 것이고 그거 안 내면 이혼이라고 형수님이 말해서 내준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부모님은 형님을 보며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따지시는 겁니다. 형님은 살짝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돈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자식 학원비랑 이것저것 들어갈 거 투성인데 음주했다니까 아내로서 그 돈이 덥석 나오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님은 왜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꺼내 사람 속을 뒤집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심기를 건드리니까 말했다고 남편은 소리 높여 말했죠. 게다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고마워라도 해야지. 애가 아버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했죠. 그러나 형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자녀 교육에 조언을 준 것뿐이라는 말에 남편은 아주버님께 외쳤습니다. 당장 1,800만 원 내놔. 아주버님이 당황하자 남편은 안 내놓으면 국민청원이든 인터넷에 공무원인 형이 음주해서 고작 3개월 징계로 끝났다고 다 올려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은 동생으로서 가족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며 말렸고 시부가 호통을 치자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돈을 갖다 줘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다면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말리려고 호들갑을 떠는 사이 저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걸렸죠. 시모가 저에게 네 남편 안 말리고 뭐하냐고 했지만 전 그대로 알아서 잘 말려보시라고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뒤늦게 택시를 타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남편을 두고 그냥 가냐? 음주운전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저는 정말로 음주운전을 싫어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술은 마셔도 차는 끌지 말라고 약속해달라 할 정도였죠.
제 아버지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세상을 떠난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따랐고 남편도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걸 숨길 줄은 몰랐죠. 내가 화낼 줄 알고 말 안 한 거잖아. 아니, 솔직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걸린 거였어. 술을 많이 먹으면 그거야 문제가 되지. 근데 많이 마신 게 아니라 고작 딱 한 잔 마신 거라니까? 남편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크림빵을 먹어도 후 불면 음주로 나온다면서 자기가 마신 정도는 그저 크림빵 하나 먹은 수준이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가 이미 많이 컸는데 그걸로 당장에 이혼을 하자 어쩌자 말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자고 했어요.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이혼하겠다고 각 썼어. 뭐? 야, 무슨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이혼이야. 넌 이혼이 쉽냐? 나한텐 그만큼 중요한 문제야. 나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제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울면서 말하자 그제야 남편은 뜨끔하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충격 먹을까 말하지 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딱 한 번 용서하는 거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고 뭐고 없다고 했지요. 결국 남편은 알겠다며 큰 결심을 한 듯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남편은 의지를 보이겠다는 듯이 술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아예 술을 끊을 생각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유튜브 조회수가 저조해지면서 수익은 예전만큼 높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괜찮은 콘텐츠를 찾지도 못했죠. 제가 권하는 콘텐츠들은 재미도 없다면서 그런 걸로는 돈이 안 된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새 안주와 술을 마시는 컨텐츠가 줄을 잃었고 남편은 몸도 망가지고 살도 찌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운동은 안 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창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그날은 미안했어. 서방님 기분 풀게 자리라도 마련하자. 응? 자리는 마련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남편 화 돋우지 마시고 특히 밥만 먹어요. 네? 아이, 그럼 내가 그동안 몰라서 눈치가 없었어. 남편이 말을 해줘야 알지.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식당을 예약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술이 들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늘 하루 다 풀고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역시 서방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배포가 크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만남은 잘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헤어지는 순간에 술이 더 마시고 싶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여보, 먼저 들어가. 형수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형이랑 2차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남자들끼리 간만에 더 풀고 들어와요. 그때 말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마셨으니 그만 마시자고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더 마셔도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마시고 대리 불러서 안전하게 들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를 챙기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초저녁에 헤어졌으니 그대로 12시 안에는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새벽 1시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아주버님과 간만에 만난 것이니 연락을 따로 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라고 해서 너무 놀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죠. 남편이 형이랑 같이 교통사고를 내놓고 도주를 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순간 교통사고라는 말에 머리가 뭐에 맞은 듯 댕 했습니다. 심장은 철렁했고 정말 실망감에 손발이 떨렸죠.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해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아이를 맡기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저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보다 먼저 달려온 형님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그냥 있었어도 이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는데 도주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키운 거라고 화를 냈죠. 음주 측정 결과도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거나하게 마셔서 면허 정지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취한 남편은 꼬인 혀로 말했습니다. 아, 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진영이랑 진짜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하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건 보고를 듣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괜찮냐고 물었더니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대로 주먹으로 남편의 볼을 가격해버렸습니다. 덕분에 덜컹 소리와 함께 남편은 의자 밑으로 쓰러졌고 놀라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경찰분들이 저를 붙잡고 말렸지만 전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술 먹고 사람을 쳐?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던 형님도 놀라서 저를 붙잡고 말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답 필요 없고 그 응급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설마 가서 해코지라도 하려고 그러냐고 묻길래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봐야겠다고요. 나도 음주한 인간 때문에 아버지 잃은 사람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놀라서 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대로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병실에 찾아가니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다리가 어디가 불구가 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타박상 정도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남편 보고 와서 사과하라고 했지요. 사람 쳐놓고 도망이나 갔다면서요. 저도 남편이 나쁜 인간인 거 안다고 했고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 전에 아내로서라도 죄송해서 사과하러 왔다고 했어요. 다행히 피해자는 남편과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남편이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죠. 남편의 영상에 출연했던 시부모님들의 얼굴까지 알려져 있어 남편만 곤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폭삭 망해버린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합의금 좀. 남편은 유튜브 채널이 예전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장에 낼 합의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합의금이고 뭐고 줄 생각 없다고 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문득 이 술이, 인성이 평생 우리 가정, 내 아이한테까지 짐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이혼해. 지금 장난해? 이혼이라니.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넌 약속이 그렇게 쉽니? 내가 분명 각서에 한 번만 더 음주운전하면 이혼이라고 했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그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더 말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합의금이고 뭐고 네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요. 그대로 짐을 싸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애는 왜 데려가냐고 했고 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청구해보던가. 술 먹고 운전대 잡아서 사람 치고 지나간 인간이 잘도 아버지 노릇하겠다. 뭐? 야, 너 말 다 했어?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요. 다른 이유였다면 조금이라도 저를 설득했겠지만 엄마는 사건의 경위를 모두 듣고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셨겠죠.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사람감이 아니면 데리고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저는 가정법률사무소로 찾아가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소장이 날아가고 나서야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시모가 연락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그이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말 안 해요? 사건 이야기를 했으나 시모는 역시나 남편과 아주버님의 모친이 맞았습니다. 유전자의 가치관까지 들어있는지 고작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신다고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자꾸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막말이 수두룩하게 날아오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써먹으면 되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 전에 갑자기 미용실로 아들이 찾아와 울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남편이 음주운전해서 사람 쳤다는 게 소문이 나서 다들 자기한테 뭐라 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을 건데 대체 학교에 소문이 어떻게 났나 싶었어요. 설마 남편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시조카가 말을 해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형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길래 따졌습니다. 시조카가 소문내서 우리 학교에서 놀림받았다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튀어나온 시조카가 저를 보더니 형님 뒤로 숨으며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얘기해서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과 저를 보더니 정말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지. 나랑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말을 흘린 걸 다른 애들이 책 잡아서 애한테 그랬나 본데.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말 애는 부모가 한 말을 듣고 학교에서 말한 걸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데 이어서 한 형님의 말이 저를 더욱 열받게 했습니다. 애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크고 그러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그래? 너무 애를 치마폭에 감싸고 키우는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게 애들끼리 싸우는 걸로 보이세요, 정말? 그럼 애들끼리 그러는 걸로 부모가 관여해? 애초에 서방님이 그렇게 사고만 안 냈어도 남편 혼자만 사고 냈어요. 아주버님도 같이 냈는데 왜 우리 애만 그런 취급을 받냐고요. 아주버님도 공범이잖아요. 제 말에 시조카가 놀라서 굳어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순간 당황해서 말조심 못하냐고 저보고 훈계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이런 취급 받아도 되고 당신 아들은 그러면 안 되냐고 했더니 형님이 따로 말하자고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어차피 이혼할 거지만 자기는 아니라서 조심하는 것뿐이라는 말에 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형님의 이 말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그깟 돈 좀 번다고 요새 떨더니 천벌 받은 거야. 너도 똑같아. 베풀고 살 줄도 알아야지. 네 애도 지 아빠 닮아서 미래가 뻔히 보이네. 그 머리나 행동거지가 어디 가겠어? 뭐? 이혼? 해라 해. 네 팔자지 내 팔자니? 꼴의 끝까지 이웃에 떠는 거 봐라.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그리고 싸늘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 후회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대로 형님네 집을 나와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었고 아빠랑 이혼하는 이유도 알려주었죠. 다행히 아이는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자기도 그런 아빠랑은 살기 싫다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제 미용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의 음주 사실과 아주버님이 공무원임에도 과거 벌금을 내고 3개월 정직만으로 넘어갔다는 것까지요. 거기에 얼마 전 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 이전에 부모를 그러한 같은 방식으로 잃어서 남편에게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을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해서 같이 올렸고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고요. 길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소문은 파다하게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후에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제정신이야? 너가 그걸 올리면 우리 집안은 어떡하라고?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제가 올린 글로 구청 쪽으로 연락이 쇄도했고 결국 아주버님은 파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에는 시조카까지 그 일에 해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죠. 온갖 막말을 다 하길래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이 녹취록도 SNS에 올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더는 저한테 험한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얼마 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완전히 밟았고 이혼 후에는 양육권은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합의금을 내지 못해 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벌은 돈만 해도 제법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 돈은 죄다 여기저기 쓰느라고 제대로 모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저 계속 그렇게 많이 벌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쉽게 저금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창피해서 시부모에게는 깜빵에 들어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주버님을 통해 알게 돼서 결국 시부모가 합의금과 돈을 처리해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일절 연락 없이 엄마의 도움으로 아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미지만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떼어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있어요. 가끔 미용실에 오시는 남자 손님들이 제가 돌싱인 줄 아시고 시간 되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가볍게 거절을 하는데 아이가 있다고 해도 만나볼 생각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서 술 한잔 사주겠다고 하면 저는 바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술 마시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도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하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젠 술 마시는 사람조차 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 쉽게 안 변하더군요. 오직 제 아이만 보고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